지난달 30일 저녁 6시쯤 경북 예천의 한 아파트 텃밭.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땅에 내려칩니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목을 조릅니다. 남성 일행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여성은 연신 살려달라 애원해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 분 넘게 계속된 폭행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다행히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을 굽히지 이렇게 주변에 사람 절대 겁이 나면 못 가지. 길 걸어서 못 보더라고. 텃밭 인근을 지나가던 남성에게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 조심히 가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달려든 겁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서 뛰쳐내려와서 가해자를 잡았지만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 아들까지 폭행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로 오지 마세요. 솔직하지. 일로 오지 마세요. 절로 돌아가세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많아서. 그들이 빨리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막 크게 갖다 짓이있으니까 아유 내가 말이라도 좀 험하게 한마디 했으면 내가 좀 덜 억울하다 그랬어. 피해 여성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구속됐습니다.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 사건의 경우 쌍방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 등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여성과 노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폭행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유정 씨.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서 얼굴 전체를 가렸습니다. 범행 이후 서슴지 않던 행동과 달리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범행 동기와 살인 충동을 언제부터 느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합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묻자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범행 수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신상 공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또 여성 살해 이후 여러 차례 집을 오간 이유와 범행 은폐 시도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체포 직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나 공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접근하더니 폭행을 시작합니다. 남성은 정신을 잃은 여성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20대 여성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2년형이었던 1심보다는 형량이 무겁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는 약합니다. 재판 결과를 본 피해자는 아쉬운 결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현장 신고자의 진술,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면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며 성폭행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를 차고 밟았다며 판결했습니다. 최근 한 SNS 채널을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지만 일각에서는 지지하는 여론도 일었던 상황.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10년 동안 공개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외에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묻지마식 잔혹범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에는 인천 부평의 한 편의점에서도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는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식 범죄에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팽배합니다. 무섭죠. 떨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또 당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 놓고 나오지는 못하고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세상이 너무 살벌해져가고. 최근 발생하는 반사회적 묻지마 범죄는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역시 피의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다수의 강력 사건에서도 조현병의 심각성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요즘은 뇌 기능의 변화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꼭 약물 치료를 반드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여 명.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최근 발생한 이 3건의 사건,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제재라든지 형사사법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자신과 같은 또래인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정유정 사건.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잔혹 범죄. 이 사건 역시 일부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전혀 모르는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는데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묻지마 범죄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라고 하지만 그 범죄자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여대생, 그리고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걸 사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 부산 시내 한밤중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한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건데 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주택가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강화 범죄가 대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나 본인 스스로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상황을 혼자 계속 고립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불리는 사이코패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이 세 사건의 범죄자들이 가진 공통점, 바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또래를 잔인하게 살인한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질, 특질과 일부 일치하거나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꼭 그게 범죄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 촉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일부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 요인으로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나는 행복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결합돼서 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에 갇힌 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이 고립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무고한 시민들이 묻지마 범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